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가을, 50대 중반을 넘어선 한 여인의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로맨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잊고 살았던 뜨거운 무언가를 갈구하고 계신가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명자에게 더 좋은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해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명자예요. 저명자에게 주말이란 그저 일주일 내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리모컨만 돌리는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날일 뿐이었죠.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며 제 이름 석자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하든 항상 불만이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트집을 잡기 일쑤였죠. 여보, 국이 왜 이렇게 짜? 당신 요새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그의 비난 섞인 타박은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그저 흘려듣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나를 한 번이라도 여자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봐준 적이 언제였던가? 따뜻한 손길 한 번, 다정한 눈빛 한 번, 진심 어린 대화 한 번 그리워하며 저는 매일 밤 거실의 정적 속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해방구가 생긴 건 바로 몇 달 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화려한 원색의 등산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은 그저 제가 건강을 위해 산을 타는 줄로만 알아요. 벌써 또 산에 가? 적당히 좀 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청춘도 아니고. 툴툴거리는 남편의 말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평범한 주부명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의 뜨거운 손길에 전율하는 여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잿빛 같던 제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한 설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죠. 산악회 모임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도 잊고 살았던 젊음과 활기를 되찾는 기분이었죠. 마치 봉인되었던 제 본능이 조금씩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산에 도착해서 시원하고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칭을 하는데 멀리서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 회원 여러분. 오늘 코스 설명드릴게요.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산악회의 대장이자 모든 여회원들의 선망의 대상인 철수 씨를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그는 60세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탄탄한 허벅지와 건강미 넘치는 구릿빛 피부, 그리고 등산복 위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울퉁불퉁한 등 근육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압도적인 남성미 넘치는 모습은 제 억눌렸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철수 씨는 산을 대하는 법뿐만 아니라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법도 아주 잘 알고 있는 타고난 남자였습니다. 그는 회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고 다정하고 유머러스하게 말을 건넸어요. 특히 저에게는 유독 더 그랬죠. 명자 씨,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네. 눈빛이 반짝반짝한데? 오늘 코스는 조금 험하니까 내 뒤만 바짝 따라와요. 절대 놓치지 말고요.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붉어졌어요. 마치 풋풋한 사춘기 소녀처럼 말이죠. 등산화 끈을 묶는 그의 커다란 손길에서 거칠면서도 따뜻한 남성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저를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산을 오르며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은 단순히 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앞을 씩씩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그의 넓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잊고 살았던 본능적인 갈구에 시달려야 했어요.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저를 온전히 감싸 안아줄 것 같은 든든함이랄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거친 산길을 오를수록 우리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고 주변 공기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철수 씨와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코스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아슬아슬한 구간인 가파른 바위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바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미끄러웠어요. 저는 바위 틈을 잡고 힘겹게 몸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발이 미끄러질까봐 두려움에 손에 땀이 흥건했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엉덩이 뒤쪽으로 묵직하고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려는데 철수 씨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감쌌습니다. 명자 씨, 힘 좀 빼고. 내가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발 딛는 데만 집중해요. 날 믿어요. 그의 커다랗고 단단한 손바닥이 제 엉덩이를 대담하게 받쳐왔습니다. 얇은 등산복 바지 위로 전해지는 그의 손길은 지독하게 뜨거웠고 손가락 마디마디의 압력이 제 살결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도움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노골적이고 심지어는 집요하게 느껴지는 손길이었어요. 제 온몸의 신경이 그가 손바닥을 대고 있는 그 부위로 온전히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감각에 몸을 움찔거렸고 왠지 모를 야릇한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바위를 오를수록 그의 손길은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유영하듯 움직였고 제 아랫배는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강렬한 기분이었죠.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 대장님 거긴 너무... 이런 건 처음이라서 하지만 제 입술에서 터져나온 건 단호한 거부의 말이 아닌 수줍은 웃음과 가쁜 신음 섞인 투정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너무 놀랄 만큼 제 몸은 이미 솔직한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저의 반응에 만족한 듯 능글맞게 웃으며 제 엉덩이를 한 번 더 꽉 쥐어 올렸습니다. 왜요? 내가 뒤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받쳐주니까 더 든든하고 좋지 않아? 걱정 마요. 내가 명자 씨를 절대 안 놓치니까.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의 자신감 넘치고 저돌적인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쾌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고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마시는 막걸리 한 잔은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땀 흘리고 마시는 막걸리는 꿀맛이었지만 철수 씨와의 아찔하고 은밀한 스킨십 때문인지 제 머릿속은 이미 취한 듯 몽롱했고 이성은 흐려진 상태였어요. 술 기운이 돌자 도덕의 벽은 더 낮아졌고 평소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산을 서두르는 사이 명자 씨는 마치 홀린 듯이 철수 씨와 함께 인근의 조용하고 외딴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대장님,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명자 씨랑 같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늘 밤은 명자 씨와 함께하고 싶어. 그의 따뜻하고 끈적한 손길에 저는 온몸의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장으로 가는 길은 마치 꿈결 같았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이미 그 달콤한 유혹에 깊이 빠져버린 뒤였습니다. 땀에 젖은 등산복을 벗어던지고 샤워실의 뜨거운 물 아래 몸을 맡겼을 때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그의 존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속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렸고 제 몸은 이미 그를 강렬하게 갈구하고 있었죠. 빨리 그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수건 한 장만 걸친 채 방으로 들어갔을 때 철수 씨는 이미 상체를 완전히 드러낸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구릿빛 근육질 몸매는 제 눈을 사로잡았고 그의 시선은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씩 야릇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저의 마지막 이성마저 마비시켰습니다. 명자야, 아까 산에서 너 밀어줄 때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너 정말 탄력 있고 뜨겁더라. 이제 제대로 느껴보자.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저를 거칠게 침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 메말라가던 제 몸은 그의 짐승 같은 애무와 뜨거운 키스에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지만 능숙한 그의 손바닥이 제 몸의 구석구석을 탐닉할 때마다 저는 제가 늙어버린 중년이라는 사실도 누군가의 아내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의 손길과 저의 원초적인 반응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산장의 낡은 침대는 우리의 격정적인 움직임에 따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창밖의 바람소리와 섞여 기묘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죠. 저는 그 소리마저도 저의 쾌락을 증폭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대장님, 아니, 오빠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저는 평소라면 죽어도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을 은밀한 말들을 쏟아내며 그의 목을 강렬하게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남편에게 외면당하며 죽어가던 제 영혼이 살기 위해 내지르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사랑과 존재감을 갈구하는 저의 처절한 외침이었죠. 그 밤,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잊고 살았던 저의 여성성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줄 알았던 뜨거운 열정이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몸에서는 아직도 그의 강렬한 채취와 산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풍경들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제 안의 세상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이제 오냐? 배고프다. 밥 줘라고 무심하고 권태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스카프로 제 목에 남은 그의 은밀한 흔적을 가렸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가정의 모습, 하지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이제 매주 토요일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뜨거운 괴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산악회 불륜 세상 사람들은 추잡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겠죠. 하지만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보다 이 위험하고 아찔한 불꽃 속에 제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이 저에게는 진정한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답답하고 무기력한 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강렬한 존재감을 부여해 주었고,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와의 뜨거운 재회를 꿈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지독하고도 달콤한 산악회 로맨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무미건조한 삶을 다시 뛰게 할 누군가의 뜨겁고 은밀한 손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삶의 마지막 불꽃을 망설임 없이 태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만이 간직한 그 은밀하고 애틋한 산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당신만의 가장 뜨겁고 솔직한 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싶습니다.